자,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 하셨습니까? 그럼 내년 거 세금 진짜 절세하려면 지금 당장 한번 공부해 보시죠. 자, 종합소득세 신고 잘 끝내셨을 거라고 봅니다. 종합소득세를 내년 거, 말 그대로 2024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5년도에 또 하실 거란 말이죠. 그러면 그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씩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노란우산 공제 제발 가입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발 가입 좀 하세요. 간단하게 말하면 사업자에 대한 퇴직금이에요. 근로소득자는 퇴직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잖아요. 근데 사업소득자는 망해버리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단 말이죠. 결국은 노란우산 공제가 그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거다. 저도 당연히 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절세 효과도 가져갑니다.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이 될 수 있어요. 첫 번째로 사업 또는 근로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이나 됩니다. 말 그대로 500만 원의 소득공제. 자, 소득공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세율을 계산하기 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500만 원이라고 해도 내가 내는 세금을 즉각적으로 500만 원을 깎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겠죠. 그래서 예상 세율 구간이 대부분 4천만 원 이하면 세율 구간 자체가 6.6%에서 16.5%의 구간입니다. 그러면 절세 효과가 33만 원에서 82만 5천 원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결국은 내가 퇴직금 쪽으로 자금도 저장을 해놓는데 그것에 따라서 나의 절세 효과도 가져가니까 엄청나게 큰 수익률이 아닐 수가 없어요. 기본적으로 넣으세요. 그 다음에 공제부금 이거 월마다 내는 거 아니에요. 1년에 한 번 마지막 달에 넣어도 되니까 이 영상을 혹시나 5월 달이 아니라 11월, 12월에 보더라도 바로 당장 내가 지금 넣은 게 없으니까 24년도 종합소득세 줄이기 위해서 지금 가입해가지고 넣어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자,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. 구간이 4천만 원 초과이면서 1억 원 이하일 때요. 이때는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. 예상 세율이 16.5%에서 38.5%로 껑충 뛰게 되죠. 그래서 절세 효과가 49만 5천 원에서 115만 5천 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해요.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인 사업자의 법인 대표자도 급여를 받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.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데 개정을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좀 더 조건들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거죠. 그런 엄격하게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뒤쪽에 하나 더 있으니까 말씀을 또 드릴게요. 자, 그리고 내가 1억 원 초과해서 벌었다. 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다라고 하면은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. 근데 세율 구간은 높죠. 38.5%에서 49.5%까지 적용이기 때문에 이때 절세 효과는 77만 원에서 99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공제가 노란우산 공제 부금 자체가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이 좀씩 달라요. 말 그대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. 2015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 같은 경우는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내가 지금 창업을 한다. 그러면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 금액에서 그 다음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. 근데 뭐가 개정이 됐냐면요. 과거에 똑같았지만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을 제외시켰습니다. 말 그대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이거 가입을 한 거는 소기업 소상공인과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약간 부동산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있잖아요.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빼버린 거예요. 그래서 좀 아쉽게 됐죠.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과거에는 이걸 공제금을 과세를 할 때 이자소득세로 과세를 했었어요. 근데 지금부터는 퇴직소득세로 실제 소득 공제 받은 부금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과세를 퇴직소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 이외에도 사실은 소득공제 효과 때문에 이 노란우산 공제에 무조건 가입을 하는 건 아니에요.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효과는 안전한 퇴직금의 형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. 누가? 사업자가. 근데 이거 압류되거나 이러면 결국은 이것에 내가 파산되거나 압류당해버리면 이거 안전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제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가 됩니다. 법률에 의해서 공제금은 압류, 양도,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서 폐업 이후에도 혹시나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압류 방지 계좌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령도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. 복리이자가 적용이 됩니다. 내가 돈만 넣는다고 끝이 아니에요. 그것에 대해서 공제금은 별도로 사업비 차감 없이 납부 부금 전액에 대해서 목돈 마련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금은 당연히 넣으셔야 돼요.
자, 그 다음에 희망장려금이라 그래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중소기업 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몇 개월간 2만 원씩 지원금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면 좋고요. 그 이외에 뭐 재가입 장려금이나 복지 플러스나 다양한 면도 있다라는 점까지 챙겨가시면 노란우산 공제,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정도만 가입을 해도 A점을 좀 가져갈 수 있겠구나. 그리고 그 돈이 결국은 날리는 돈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퇴직금 쪽으로 이 자금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월마다 25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. 물론 공제를 받든 안 받든 다 필요 없고 그냥 넣고 있어요. 아무 생각 없이 솔직히 말하면 넣고 있는 저는 적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공제부금 넣은 금액이 얼마입니다. 근데 기간이 좀 되다 보니까 벌써 1,000만 원을 넘겼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사업이 혹시나 힘들어지더라도 1,000만 원 이상의 안전 자금이 나에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구나 라고 안정성을 좀 느낄 수 있는 바도 있으니까 사업에 여력이 된다 그러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꼭 가입하셔가지고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또 미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.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